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25일 날 강연의 신청 범위 요 밑에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25일 강연에 나 신청할게요. 그리고 도서자료 주세요. 그렇게 하고 오셔서 시황 하반기 시황 포트폴리오 구성 그리고 변동성 종목 뭐 수익이 목적이시니까 뭐 종목 기준 많이 보셔야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 전략 이쪽으로 전화 주시고요. 두 번째 기준은 이렇게 내일 되면 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내일 16시에 가격을 올려서 금요일까지는 정상 가격으로 환원을 할 거예요. 그래서 VOD를 발매를 지금 했죠. 9개월 만에 동영상 교육 강의를 해드렸고 9개월 만에 그리고 지금 25강이 진행이 됐어요. 25강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10강이 캔들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4대 천왕 캔들 그리고 변형형 그다음에 삼선 전환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이 7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그램빌의 매매 법칙, 매직 시그널까지 그렇게 해서 이동평균선 그다음에 거래량 부분이 이렇게 역시나 8강입니다. 거래량 부분은 그래서 거래량 부분에 상한가 따라잡기, 변동성 종목 따라잡기 그렇게 해서 25강 그 다음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리고 시장 주도주 완벽 공략 실전 필살기 기준까지 그렇게 해서 28강 그리고 시간으로는 대략 25시간에서 30시간 사이가 될 거예요. 25시간에서 30시간. 보통 이제 엑기스만 몇 시간짜리만 주세요 했는데 아무리 짜내도 아무리 줄여도 더 이상 줄일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게 다 배운 게 아니라 이것 말고 또 있어요 사실은.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캔들 그리고 이동평균선 그리고 거래량 이 세 가지만 배우면 모든 기술적 분석은 다 여러분들 걸로 완벽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제하기 누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것도 아직 안 고쳐놨네. 저 디자인만 고치면 뭐예요? 이거 고쳐놔야지.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VOD를 구매를 하시겠다 하시면은 고쳐지기 전에 얼른 결제를 해버리시면 되죠. 나 이거 결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제 88만 원으로 설정이 돼 있고 내일 16시에는 99만 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VOD 이제 구매하신 분들은 VIP 문자 카톡 교육방에 1개월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개월 동안에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 시장 대비 수익 잡아내시고 그리고 변동성 매매 잡아내셔서 수익 내셔서 연장하시면 되겠죠. 연장하실 때는 뭐 VVIP 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요거 보신 분들은 난 77만 원에 봤어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 되죠. 이제 우리 직원분들은 혼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강연에 그리고 VOD 구매자분들께 VIP 1개월 상품권 그다음에 불기둥 마스터님은 오늘도 이제 그 방송에서도 또 내일 아침 방송에서도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매일 선착순 3분 1+1 그리고 2+3 진행을 해드리니까 변동성 매매 특히 원하시는 분들은 24시간 전화를 받아요. 불기둥 마스터님 전화하셔가지고 나도 함께 갑시다. 오늘 같은 날 KG ETS 3주 동안 계속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한일사료 계속 올려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선배분들 고려산업이라든가 이런 종목의 상한가 범위 충분히 불기둥 마스터님하고 같이 변동성 매매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루에 3명인데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 끝나고 3명 스타트 잡아서 다음날까지 기준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일단 안내를 드렸습니다. 내일장 공략주 기준을 다시 들여다 보시죠. 그래서 내일장 공략주 부분에 종목군들을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해드릴게요. 쭉쭉쭉 그렇게 하고 내일장 공략주에는 그 방송 원고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방송 무방용 그 원고 안 주시나요?
그래서 내일장 공략주의 23강이 23강의 내일장 공략주의 1번, 2번, 3번 보시면은 이런 대형주에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시가총액 12, 지금은 시가총액 12가 기아죠. 기아인데 작년 1월 8일에는 시가총액 12가 누구였냐면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 10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1월 8일 날 현대모비스가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을 합니다. 장중에 상한가 진입을 해요. 시가총액 10위가. 근데 뭐 이 종목군들이 상한가 가지 못한다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 기준 거래량에 이렇게 설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잘 들여다 보시고 그리고 빠르고 굵게 마무리해서 마감을 짓겠습니다. 자, 이 기준 거래량은 일단은 이제 전부 다 올려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 8시 55분에 그 8시 55분 전후에 전체를 또 다 올려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유튜브 야간 방송 시간도 다 수정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 직원분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내일장 공략주부터 전체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올려드리는 상황 속에서 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더딘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정석대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변동성 매매 종목군들 들여다보는 것도 당연할 수 있지만 지금 기준에서 이제 주력주 위주에서 압축 전략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원고 부분 같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일자료, 코스모 신소재, 뭐 에코프로 BM, OCI, LG화학도 뭐 오늘 사실상 대단했었죠. KGETS, 그리고 자료 부분들 마저 다 넣어드릴게요. 미국장은 휴장입니다. 미국장 휴장이기 때문에 선물 쪽에서만 움직임이 있는 거고요. 뭐 미국장이 휴장이어서 눈치 본다고 하락했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유럽장은 강세입니다. 유럽장의 강세 흐름이 연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유럽장은 강세 흐름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 종목군들 하나하나를 이제 별도로 또 들여다 볼 거예요. 그리고 변동성 종목에 대해서도 볼 거고, 캔들 매집 이런 부분도 다 들여다 볼 겁니다. 자, 일단은 하나씩
놓고 보시죠. 이렇게 뭐 조금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자별의 기준에서 이렇게 좀 놓고 보시게 되면은 사실상 대형주 위주에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구성돼 있으니 나머지 부분을 변동성 종목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월 8일, 뭐 6월 9일, 6월 10일, 13일, 14일 날짜가 14일 날은 두 개로 이제 쪼개져서 나간 거고요.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그리고 20일 기준에서의 흐름. 그 20일 기준에서의 흐름 보시면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OCI도 이 상승폭 다 줄여버렸고 코스모 신소재도 다 줄여버렸고 에코프로비엠도 다 줄여버리고 얘도 다 줄여버리고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상승폭을 다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 지수의 영향, IT 쪽의 조정 심화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시장 흐름이 형성이 됐습니다. 일단은 어찌됐든 이런 이제 주력주 및 수익 종목 쪽에서의 변동이 확장되어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일정 범위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 수급은 이제 메이저들 수급인데 외국 기관의 수급인데 그 외국 기관의 수급은 결론적으로 펀더멘털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보실 수 있는데 그나마도 KG ETS나 한일사료는 시가총액이 뭐 3천억 이상, 6천억, 7천억 이상 이렇게 돼요. 근데 CS 베어링은 시가총액이 너무 작죠. 고려산업도 좀 사실은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14일 이후부터 해서 이제 쭉 놓고 보시면 예를 든다면 이런 세아 메카닉스 이런 종목군들 또 신성 홀딩스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가볍죠. 또 요즘에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됐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세아 메카닉스는 급등이 나왔다가 또 마이너스 뭐 5%인가요? 마감이 변동이 따라붙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요즘 장에 에코프로 BM의 변동도 뭐 크긴 합니다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 코스닥 그래도 1위잖아요. 코스닥이 시가총액 1인데 오늘 마이너스 3.60%의 에코프로 BM은 장중에 플러스 3%까지 나왔단 말이죠. 굉장한 거예요. 저평가는 아니지만 성장성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또 들여다볼 거고 이러한 그 대형주 위주에서의 그 흐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볼 수 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선배분들 또 아롱이님, 로키 선생님, 요 자리인데 이렇게 요 앞에 아마 하나가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기 있다. 초코팡에 오르면 이거 우리 직원분들이 만드시는 분들 이왕이면 신경을 써 더 같은 날짜면요 다른 날짜인가? 초코팡이 오르면 오리온인가요? 그럼 오리온끼리 묶으면 되잖아. 같은 날짜면 그렇게 해서 오리온입니다. 요 자리인데, 그죠? 그렇게 하시고 14일 날 EV 첨단 소재 아롱이 선생님 11%의 수익 범위 주린열공님 강원칩스 그러고 나서 15일이 딱 되면 오리온입니다 또 나와요. 아까 이제 94,000원이었어요. 94,000원. 어제 많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다 얘기했잖아요. 오리온 이렇게. KG ETS 어제 못 뺐는데 어느 정도 빼면 좋을까요? 19,431원이 편입 단가예요. 일단 가지고 계세요. 전저점 안 깨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차익 실현 범위 잡히셨죠. 그러니까 주력주 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대형주 오리온 이런 종목이 편입이 되니까 KG ETS 또 소형주의 경우 개별 매매 기준 뭐 들여다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KG ETS에서 3주 동안 보는 거죠. 3주 동안. G2 파워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근데 결론은 또 상한가. 한일사료도 지금 뭐 5월 27일 상한가, 뭐 6월
10일, 6월 15일 계속 여기 보시면은 또 있어요. 또 KGETS 프리니망 선생님. 그리고 요쪽 창 요게 라이브 방송 창이에요. 요게 라이브 방송 창. 코스모 신소재 2차 전지 날 16일 날 목요일 날 샘표 상한가. 샘표 이거 이전에도 예쁜 공주님이 15일인가 14일 날 샘표 올려놓으셨었죠. 대형주 중에서 탄력을 원하시면 LG화학 4, 5% 쉽게 움직입니다. 대박입니다. 여기 보시면 CS 베어링도 여기 있잖아요. 그죠? CS 베어링. 오늘 그리고 나서 이제 CS 베어링 무상증자 권리하기 위해 상한가. KGETS 8% 수익입니다. 목요일에 가온칩스 거래량 터져서 좀 매수해봤어요. 금요일 날 우림피테스 결국 우림피테스 상한가. 너무한 것 같아요. 우림피테스. 현대에버다임 우림피테스 2차 부위에서 윗꼬리 뭐 이렇게. 실시의 약속이 금요일에는 우림이었네요. 우림 금요일 상한가. 범한 퓨어셀 27%인가요? 28% 폭등. 신규 상장주. 20일 날 수익 뭘로 챙겼어요? CS 베어링? 올. 코스모 신소재 OCI 시가총액 1조 8천억, 시가총액 3조 원 수준. 여기서 일단 그리고 CS 베어링도 2만 원. 왜냐면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 권리락 이후에 상한가니까 좁은 공간에서 움직였어요. 그리고 저거는 저 종목은 시가총액이 이제 권리락 받으면서 굉장히 낮아졌죠. 개별 매매 이상으로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홍순태 선생님 고려산업 상갈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주성 손실을 고산으로 복구했어요. 고려산업으로. 장중 상한가. 한일사료 고맙습니다. 뭐 KGETS 힘 많이 주는데요. 결론적으로 오늘의 기준에서도 많은 버거움이 있지만 뭐 주력주도 쭉쭉쭉 밀리고. 근데 이제 푸르니망 선생님 아까도 보셨죠? KGETS에서 이제 단기 변동성 매매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KGETS를 오래간만에 이제 전략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모호한 그 기준이 되기도 했지만 예를 들면 이제 일주월봉상으로는 추세적인 범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있겠다. 추세적인 범위는 왜냐하면 이제 주봉상으로도 일봉상으로 띄워놓고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설명을 드렸고 분봉으로는 이제 거래가 5분봉에 30만 주 터지는 걸 확인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게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게 결론적으로 이제 주린열공님 한일사료, KGETS 뭐 이렇게 수익 범위 올려주셨는데. 일단 뭐 상한가 종목군들, 변동성 종목군들 먼저 보시면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 뭐 4월 20일, 25일 뭐 그 이후에 변동성 야간 교육에서도 해드렸고 뭐 상상 매매. 그 22일 날 고려산업 에그플레이션, 한일사료도 상한가, 고려산업도 상한가. 와 점상 에그플레이션 뭐 똥가리나 선생님 팜스토리. 그러니까 저도 씁쓸한 거예요 지금. 저도. 대형주 주력주에서의 조정이 굉장히 큰 상태에서 소형주 기준에서의 이런 흐름들로 하루하루를 연명한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이거는 참 복잡하죠, 심리적으로. 근데 그나마도 다행스럽게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유료방이 이제 4군데가 있는데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게 이제 VIP 방이에요. 하루하루의 이 대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주말에도 토요일 날도 새벽에 굉장히 많은 대화가 오갔어요. 그래서 또 이제 새벽에는 좀 잡시다. 우리 임영옥 선생님께서 그래서 언니가 혼내시니까 혼내신다기보다 잡시다 해가지고 또 그래야죠. 좀 잠도 자야죠 하셨다가 또 그 다음날 아이고 무음을 해놓으면 되는데 미안해 또 하시고
분위기가 이 어려운 장에서도 일단은 감사하게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서로 위로해주고 또 변동성 매매 올려주고 또 불기둥 마스터 뭐 불기둥 마스터 뭐 대박이죠. 지금 불기둥 마스터 보면은 개장 초에 뭐 이렇게 한일사료 2.77%에서 또 KG ETS 4.82%에서 이런 식으로 쭉 올려준단 말이에요. 결론은 어려운 장세지만은 일정 범위 좀 감내하시고 방송 보면 문사이드 선생님 방송 보면 다 수익인데 저만 마이너스인 거 아니라니까. 사실적으로는 다 힘들어요. 윤정두가 여기서 막 대박 나셨죠? 우리 방송이면 초대박 내드려 이러면 나쁜 윤정두인 거야. 거짓말쟁이잖아요. 지금 회원님들은 속이 타들어가는데 다만 주력주에 대한 포트폴리오 설정 범위의 기준점 그리고 그 종목군들에 대한 뭐 자신감 이런 부분을 계속 넣어드리죠. 주입을 해드리죠. 막연한 그 뭐 비중 유지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스럽고 시장에 대해서 어찌됐건 바닥을 다지고 돌릴 거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에 뭐 사실상 남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라면 그렇다면 그 근거 돌릴 수 있는 근거 명분 이런 걸 제대로 드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제 야간 그 교육이 글쎄요 그 야간 교육에 잠시만요 제가 오늘 그 영상 올리는 그 직원분이 몸이 안 좋다고 휴무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자료가 동영상이 있는지 한번 제가 봐볼게요. 아까 올린 것 같긴 한데 보겠습니다. 공지사항에 보시면 있어요. 지금 그걸 왜 보냐면은 일단은 이제 야간 교육 부분 어제 야간 교육 부분에 시황을 넣어드렸거든요. 시황을 넣어드렸기 때문에 공지사항 이 가격도 고치세요. 인력이 좀 뭐 딸리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인원이 없으신 거 아니야. 이제부터는 연구원분들을 무지하게 혼낼 거예요. 저 안 고쳐져 있으면. 특별시황 19일 거 이거 있죠. 요거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하고 이제 아까 그 시황 자료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참조하셔서 우리 그 마찬가지로 유료방에도 유료방 네 군데도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참조하시고 그리고 시황 부분에 대해서 또 건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까 그 방금 올려드린 시황 참조하세요. 참조하시고 이런 변동성 종목은 이제 말 그대로 교육 다 받으셔서 장학형 떴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될지 확인해 보시고 월봉 기준에서의 장학형 기준이 요자락이란 말이에요. 요자락에서 편입했으면 그러면 이만큼의 추가 수익 범위가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교육을 통해서 좀 잡아가시고 또 새별행위 기준에서 요 라인이 훼손이 되지 않으면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편입 설정 범위가 된다. 그럼 그 자락에서 또 상한가 기준 주봉상으로도 거래는요 터져 있죠. 그럼 내일의 기준에서 그 고려산업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참 이런 종목 그 기준 잡아드리는 것도 참 좀 그렇죠. 2,300억짜리 종목을 변동성이 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내일 난 개별 매매에서 꼭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면 오늘 거래량의 80% 6발에 40% 5천만 주 5천억이 터진다. 와 거래대금 최상위. 이야. 보수적이신 분들은 5천만 주를 잡으시는 게 맞고요. 공격적이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거래대금 뭐 10위 안에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천만 주 정도 기준 거래량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3천만 주면 뭐 개장 초의 기준 거래량 설정 범위 좀 이따 배우겠지만 그 기준 거래량 설정 범위에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천만 주입니다. 고려산업 내일자 3천만 주의 공격적이신 분들은 근데 10시까지 300만 주 터질 거예요. 3천만 주.
이렇게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그 변동성 기준에 있어서 이제 20일 기준에도 오늘 기준에 이제 한일사료 같은 경우가 10.99%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6월 15일에도 이제 19.89인데 사실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10% 이상 뭐 20% 이상 뭐 이렇게 나와줘야 실질적인 이제 좀 매매가 좀 더 원활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5월 27일처럼 장중 상한가 그래야 이제 뭐 수익 범위도 설정을 해서 좀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쭉 보시면 이제 그 뭐 여러분들 선배분들 내용이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 없어요 사실.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저평가 상태가 아니에요. 고평가 상태로 인식을 하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 글로벌 식량 위기 지속 여러 가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이슈가 있을 때 시가총액이 사실상 뭐 바닥에서부터 무지하게 들어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의 시가총액 뭐 3, 4천억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도 완전하게 기술적으로만 볼 수 있다. 상한가를 형성했어도 거래량 거래대금 기준에서 상한가에서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 뭐 이런 식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매번 잡아드리는 교육 내용처럼. 그래서 거래량 부분 다시 이제 보시면 이미 설정해 놓은 기준이에요. 상한가에도 절반 이상은 차익 실현을 한다. 상한가에도. 그리고 상한가 이탈되면 2% 빌리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준이 뭐 상한가 안착되고 꾸준하게 그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상한가 27일날 안착되고 꾸준히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요. 이날 기준에 상한가 들어가고 9,800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리고 쭉 미끄러져요. 2천억을 기준 잡았을 때 편입 설정 범위가 이 초록 색깔 횡으로 그려드린 그 선 거래 터지고 양봉이지 않습니까? 상한가의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시고 9,800원 이탈되면은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그 다음날 다시 공략을 하더라도 그 원칙은 변동성 매매에서는 지키십시오. 5월 17일 이후에 이제 6월 13일 9시 8분에 일단 60억 원의 거래가 수반됐어요. 9시 10분까지 대략 이제 150억 정도 최소 범위 실려야 되는데 우리 불교등 마스터님이 일단 올려드린 거란 말이에요. 한일사료에 들여다 보세요. 어디 편입한다고요? 고점 넘기면요. 고점 넘기면 편입의 기준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 2분의 1 요 눌림목에서 지금 형성돼 있는데 거래 수반하고 돌리면 편입할 수 있습니다. 9시 8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1,500억의 기준거래 대금을 잡아드렸으니 요 1,500억 대비해서 9시 10분까지 10% 150억 300억 그리고 450억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꼬리가 제한적인 혹은 바닥에서 2% 이상 들어올리면 된다. 결론은요. 앞전 고점 다 넘기고 거래 터트리고 하면서 9시 32분에 307억 거래가 터졌죠. 거래 터지고 어떻게 됐어요? 양봉이죠. 편입이 아니에요. 편입이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요. 내일 그 화요일장에서도 똑같습니다. 한일사료의 오늘 거래량의 뭐 80%를 기준을 설정을 하든 아니면 1,500억 공격적이신 분들은 1,500억이면 뭐 20위 안에 들어오니까 그 기준을 잡든 3천만 주 정도 터졌잖아요 오늘.
3천만 주 정도. 그러면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 2,500만 주, 2,500억이면 보수적인 기준에서 볼 수 있는 거고, 내일 기준에. 그리고 공격적이신 분들은 뭐 1,500억, 2,000억 잡아서 설정하실 수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 이제 두 번째 9시 32분에 올려드렸을 때, 볼기둥마사 올려드렸을 때 8% 변동이 있었고요. 1주 미만짜리 종목 10%, 15%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다. 그리고 1분봉 보시면 이게 1분봉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여기 선 거죠. 여기서 1분봉의 기준에 요자락의 매직 시그널의 매수사인,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급격히 상향이 되고 요 앞전 고점, 개장초 고점을 넘기고 거래가 수반되는 상태.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미끄러질 때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을 하고 매직 시그널에서 매도 사인. 그리고 다시 되돌릴 때는 요 저점 대비해서 2% 들어 올리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다시 밀리면 손절 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혹은 나는 그렇게 가파르게 움직임을 가져가기 싫다. 그러면 요렇게. 그렇게 해서 다시 거래를 수반하고, 이게 1분봉이라서 이 시간대가 얼마 안 돼요. 요때가 이제 뭐 한 10시 한 4, 50분 되겠나?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준 설정 범위. 그러고 나서 이제 VI 진행이 되죠. 정확히 캔들 기준에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떠져 있었고요. 잉태 확인형이 되어지는 요 구간, 그러니까 시초가 돌리는 구간, 8,600원, 4% 강세를 띨 때. 그러니까 개장초에 2%대인가요? 8,400원대 그 기준에서 앞전 고점을 넘기면, 시초가 넘기면, 또 양봉으로 돌리면 뭐 이런 기준점들을 드렸고, 불기둥 마스터님이 결국은 이제 상승 잉태 확인형이 확정이 되고 거래가 터지고 그리고 나서 변동성의 확장. 그래서 2%, 8% 그리고 이렇게 14%대 올려드린 거고, 설명을 채팅방에 이렇게 올려주신 거죠. 어떻게? 5월 27일 날 기준으로 5월 10일 이후에 거래량 없다가 5월 27일에 거래량이 나와서 자료 올려드리고, 팜스토리와 현대사료와 묶어서 교육해드렸고, 그리고 그날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6월 15일도 6월 13일인 거죠, 그죠? 6월 그리고 15일도 있는데 20일도 있고, 이날 13일 같은 경우에 신송홀딩스가 상한가 되면서 사료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당연히 짝짓기로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위에 거래대금 확인하시면 1,500억 설정 시에 30분의 20%, 그러니까 300억이 넘기면 되는데 300억을 넘겼죠. 넘기고 양봉이란 말이에요. 그게 8% 등락입니다. 2%에 올려드렸고 8%까지. 그러면 VIP 방에 계셨던 분들은 그 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이니까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일 때, 또 직전 고점 8,600원 4%를 넘길 때, 그때 따라붙을 수 있었겠죠. 그때부터 해서 움직임 폭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중간에 이제 고점에서 꺾여서 내려올 때 기준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1, 2분의 1 지점, 또 바닥 대비 2% 돌리는 구간, 재편입, 신규 편입, 추가 편입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시 16분에 여러분들께 이제 설정해서 보여드린 게 사료주들 움직였죠라고. 그러고 나서는요, 1시 32분에 26%, 27%까지 올라. 이게 28%까지 아마 올라갔나 그렇죠? 결론은 5분봉으로 다시금 복귀를 해보시면 개장 초에 갭상승입니다. 갭상승이니까 거래가 수반돼 있으니까 그때. 그 다음에 8,400원대 기준에서 앞전 고점 다시 넘기는 뭐 8,600원 기준, 그런 데를 들여다 보십시오. 그때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미끄러져 내려올 때 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도 되고, 편입 기준 설정하시는 범위는 어떻게? 2% 이상 다시 들어올릴 때, 이런 자락에서 다시 들어올릴 때, 바닥 대비 2% 수준 들어올릴 때, 혹은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으로 쭉 뻗어 올라갈 때, 그런 기준점 설정 범위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여기,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요 정도 자락.
그러고 나서 고점에서 이제 꺾이게 되면 차익 실현인데 개장 초부터 꾸준히 들여다볼 수 있었던 거는 거래 대금이 개장 초부터 마감 때까지 거래 대금 2위를 유지를 했어요. 거래 대금 2위. 그러니까 뭐 거래 대금 최상위 종목이니까 당연히 들여다보는 게 옳죠. 요 당시 기준에 5,600만 주니까 전일 거래일 기준이면 80%고 그 다음 기준이면 70%, 5,600만 주 70%, 7호 35. 그럼 대략 4천만 주. 4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하는 건 이제 보수적이신 분들 거래가 앞전 거래량의 최소 80%씩 터져야 된다. 또 70% 기준. 그래서 위로 상향치에서 4천만 주냐 아니면 좀 공격적으로 가서 3천만 주, 3,500만 주냐. 3천만 주만 돼도 거의 뭐 3천억 수준 주가 들어 올려지니까. 그리고 아주 공격적이신 분들은 어떻게 잡아요? 1,500억이죠. 1,500억. 결론적으로 이제 그 15일 기준은 9시 7분에 1,500억 수준의 거래가 9시 7분에 형성이 된 거예요. 9시 7분에. 1,500억 수준. 10%를 넘기는. 물론 이제 그 앞전 거래량으로 한다면 이제 더 터져야 되는 게 옳죠. 근데 여기서 이제 들여다볼 수 있다. 4.55%에 들여다볼 수 있다. 9,200원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데 VI 발동이 돼요. 저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 출발이었으니까 또 저가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VI 발동되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미끄러지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차익 실현. 그러니까 그런 범위의 기준을 잘 설정해서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처음 부분 다시 보여드려요. 처음에 4.55잖아요. 15일날. 그리고 VI 7.61. 그러고 나서 1분 봉의 기준은 이제 거래가 수반됐을 때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런데 공격적이신 분들이 기준이 되는 거고 9시 54분 10시 전에 벌써 이미 18%까지 4%에서부터 18%까지 불기둥 마사님 계속 올려주고 있죠. 지금 여기서는요.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려면 거래가 더 터져야 됩니다. 추가적인 강세가 나오려면 근데 거래가 만약에 제한적이다. 그러면 1.5에서 3% 1,300원에서 1,200원 구간에 차익 실현 범위도 설정을 해야 된다. 고점 대비 조정폭이 나오면. 거래가 터지면요. 지금 뭐 10시에 2천만 주니까 계속 고점을 넘기면 6, 7천만 주 거래가 터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그렇지 못하다면 차익 실현. 그리고 다시 오래간만에 15일 이후에 수요일 이후에 목금 월 3거래일 만에 다시 이제 움직임 나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거래가 둔화되니까 꼬리 달고 내려오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현재가가 9,630원 그리고 2.77 30억입니다. 근데 일단은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동시효과의 거래가 일부 실렸습니다. 요 기준인 거죠. 동시효과의 거래가 실린 기준. 결론적으로 이제 11시 26분 기준에 8.86까지.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에서 거래가 시장도 원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있는 쪽의 거래가 상당히 지금 제한적으로 형성돼 있어요. 시가총액이 좀 있는 종목군들의 거래가 둔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형주들 거래만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소형주들이 거래가 없었냐? 그렇진 않아요. 그 전에도 소형주들의 거래가 다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대형주의 거래가 둔화되다 보니까 소형주들의 거래 대금이 상위에 놓여지게 되고 그게 이제 눈에 띄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 한일사료 기준에서도 일단 일본 기준에서 시가총액이 사실 너무 작은 기준이라 개별 매매뿐이 안 됩니다. 이 정도 기준.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매직 시그널 꺾이고 거래 둔화됐을 때 여기서 뭐 다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이 됐죠. 그 다음에 상승익대 확인형의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인데 그 다음 바로 뭐 거래도 없고 기울기도 꺾이는 손절이 됐든 뭐 차익 실현이 됐든 뭐 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 구간 그리고 변동성이 있을 때 거래 터질 때만 한 번씩 보는 여기서도 상승익대 확인형. 결론은 그 캔들 패턴이 이렇게 다 나와줘요. 거래 수반되고 장악형의 기준 그 이후에 변동성의 확장 그리고 꺾임과 데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근데 변동성이 큰 종목은
월봉으로 보면은 주봉이나 월봉으로 봐서 고점을 잡으려고 한다면 너무 고점 대비해서 이 등락률이 커진단 말이에요. 변동성 매매하실 경우에는 일봉의 기준에서 또 분봉의 기준에서 변동성 매매하실 때는 대처를 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이거 당장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크게 개선되고 마무리되지 않는 한 계속 이슈로 남을 것 같다. 그럼 변동성이 계속 확장될 것 같다. 그렇다면 주봉 월봉으로 추세 매매로 볼 수는 있어요. 다만 이제 KG ETS까지도 얘보다 시가총액 큰 종목까지도 변동성이 큰 종목에 주봉 월봉으로 대처해서 추세 매매를 하는 거는 좀 버겁죠. 그래서 철저히 이러한 그 흐름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흐름이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연속성이. 그러려면은 거래량이 터지고 장대항봉이 나오면서 뭐 캔들 패턴이 형성되거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띄엄띄엄 가다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거래가 둔화되면 그땐 뒤도 안 돌아보고 빠져나와야죠. 이 자리가 빠져나오는 자리가 맞아요. 근데 다시 거래가 수반돼서 들여다보셨다면 다시 이런 식으로 거래가 둔화되면 빠져나와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 이런 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사료는 가급적이면 일봉, 분봉 그리고 거래가 원활치 않으신 분들은 안 들어가는 걸로, 또 거래가 원활하더라도 이왕이면 최소한의 금액만 들어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요 뭐 PDF 파일 나눠드릴 테니까 한 번씩 보시고, 그리고 요거를 홈페이지에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강연회 하고 짧게.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건 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공식 홈페이지 오셔서 여기서 이제 강연회 전화번호, 그리고 이번 강연회에는 꼭 오셔야 됩니다. 오셔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도 해가시고 단기 변동성 종목도 받아가시고 자료 받아가시고 누르시면은 이렇게 안내 나와요. 안내 쭉 보시고 전화하셔서 신청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범위는 1개월 뭐 원금 회복 프로젝트 VOD 판매를 하고 있고, VOD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VIP 방 1개월 참여하실 수 있고, 일단 불기둥 마스터 변동성 종목은 뭐 불기둥 마스터가 다 잡아드리고 있는 거죠. 변동성 매매 하시고 싶다, 뭐 고려산업의 상한가라든가 이런 부분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불기둥 마스터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저 교육 들어갑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게요. KG ETS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매일매일의 흐름을 이렇게, 이것도 제가 지금 그 우리 방송 영상 찍으시는 분 계시나? 퇴근하셨나? 내가 분명히 영상을 찍으면서 저거를 전달해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결론은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 가리어져 있죠 지금. 요 위에다 박스를 쳐야 되는데 원고 만드는 사람이 그냥 막 집어 던져 놓은 거지. 어찌됐든 KG ETS 3주 연속 불기둥 마스터님 계속 올려드린 종목입니다. 3주 연속. 결론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5월 달에서부터 쭉 이런 변동성 매매를 하셨고, 또 6월 달에도 이제 계속 같이 연동해서 들여다보신 종목인데, 아쉬운 거는 이제 시장이 긍정적인 상태에서 주력주가 가고 수익 종목이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이런 종목이 변동성이 나와주면 뭐 수익 가지고도 또 수익의 수익을 잡아갈 수 있는데, 그게 좀 많이 아쉬운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KG ETS 같은 경우에 6월 7일 날 16,450원, 또 16,900원, 그리고 6월 10일 날 19,600원, 그리고 27,000원, 그리고 6월 20일 날 26,650원에 불기둥 마스터님 또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불기둥 마스터님은 본인이 3주 연속 KG ETS를 계속 올려놨었다라고 한다면 그거 다 스토리를 만드셔서
교육용으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 기준에 26,600원까지 이렇게 눌려 있을 때 기준에 26,600원이에요 이게. 근데 요자락에서 이제 설정해드린 범위가 뭐냐면 개장 초에 불기둥 마스터 올려주셨고 거래가 수반돼 있었고 급격히 거래가 둔화되는 상태에서는 차익 실현이 됐든 손절 범위가 형성됐다면 손절.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뒷부분에 이제 일주월봉 나옵니다. 일주월봉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일주월봉의 추세 범위 놓고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일봉 주봉으로는 어찌됐건 새로운 주봉에서의 갭상승 이후에 여전히 윗골이 달려있지만 양봉의 기준이고 전일 대비 강세고 일봉으로도 전일 대비 일단은 강세 흐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유지를 해도 무난하겠다. 근데 변동성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매도다 이럴 때. 그러니까 거래량 없이 반발력이 나올 때. 예? 그러면 개장 초에 사서 가지고 가셨든 그 전에 갖고 계셨든 거래가 없이 돌려질 때는 차익 실현을 설정을 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재편입의 기준은 실패가 되더라도 이럴 때 거래 터지면서 양봉이 나올 때 기준. 그리고 다시 꺾이면은 차익 실현을 하든 아니면 그때는 일봉이나 주봉으로 대처하든. 왜냐하면 손절 범위로 또 미끄러져 내려온 건 아니거든요. 탄력을 위로 줬다가 눌리고 위로 줬다 눌리고 했을 뿐이지. 결론적으로 오늘 그 프로그램이 들어오는데 손바뀜인가요? 이런 질문까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은 프로그램까지 다 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강도 있게 매수세가 들어온 다음에 글쎄요 이게 지금 빠져나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거래가 멈췄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거래가 한번 빵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물량이 다 빠져나갔다 보긴 좀 애매한. 그리고 나서 여기서 빵 들어오고 여기서 빵 들어왔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프로그램에서 들어와서 이런 장대 양봉이었다라고 친다면 그 다음 보면은 아니 자기들이 땡겨갖고 빵 치고 들어 올려놓고 자기들의 매수 평균 단가도 안 되는 지점에 털고 나갔다라고 보여지죠. 그럼 이거는 들어 올린 쪽 따로 있고 매도한 쪽 따로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일주월봉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거는 추세로 한번 볼 수 있겠다. 소액만 가지고. 근데 분봉에서 단기 변동성 매매를 한다면은 이게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주가가 돌려져서 이평선에 기울깁니다. 이게 기울기가 빠르게 꺾이고 크로스가 나오고 영선 위로. 그리고 거래량은 30만 주 이렇게 줄을 거드린 거예요. 30만 주가 터져줘야 된다. 최소. 30만 주 터지고 여기서 주가가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그럼 들여다볼 수 있다. 5분봉이 좀 더디다 싶으면 1분봉으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2시 조금 넘은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2시 조금 넘은 시점인데 그렇게 교육을 해서 올려드리고 나서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동영상 보고 설명 들으시고 대처하시고 무료방에도 이제 중간중간에 올려드리면 그거 보고 대처하시고 그리고 요 거래량 터지고 흐름 꼬리 그 다음에 거래량 터지고의 흐름 그리고 위에서의 움직임. 저게 이제 뭐 위에서 차익 실현을 했는지 아니면 또 손바뀜인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해서 보셨던 기준이라면 소폭이나마 변동성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될 수 있었던. 그러니까 22,000원 찍고 눌려 내려올 때 이렇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잡아드려요. 좁은 공간이지만 단기 변동성 매매에서는 차익 실현하실 수 있다. 종가가 21,300원에 끝났나요? 그리고 일주 월봉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2650원이니까 21,300원으로 끝났다고 치면 21,000원까지 올라간 꼬리하고 21,300원이면 이 정도에서 끝났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일봉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앞전 고점들의 몸통을 다 뛰어넘고 있어서 그래서 요자락에서 올려드릴 때 윗꼬리가 길긴 하지만 앞부분에 요 고점에 몸통을 넘겨놨고 그리고 갭상승 이후에 위에서 전일 대비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주 월봉으로 보실 땐 가지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거래량 좀 더 보시고요. 1,000만 주 정도는 실릴 수 있겠네요. 라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주봉 기준에서는 이렇게 추세 범위의 그 상단 라인
이렇게도 추세를 하나 더 그릴 수 있어요. 그 상단 라인에 다시 진입을 했고, 그리고 앞전 몸통을 여기서도 몸통으로 넘기고 여기서도 몸통으로 넘겼지만 꼬리가 달렸잖아요. 이번 주에도 또 꼬리가 달릴 수는 있어요. 또 지난주에 나왔던 5천억 인수자금의 확보 들어온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노출된 재료일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어수선해서인지 이슈가 있는 종목에 몰렸고, 요 주봉 기준에서의 거래량이 더 실렸겠죠. 마감 동시효과까지 다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요때가 이제 뭐 2시 정도니까 거래는 좀 더 실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봉상의 거래가 실린 상태의 추세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일장 공략주에도 KG ETS를 오래간만에 1조 미만짜리 종목을 넣은 거예요. 오래간만에 1조 미만짜리. 여기도 보시면 대단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상승 잉태 확인형이 뜨고 나서의 엄청난 변동성이 나온 거고, 그거는 이제 거래량의 확인형 확정이 됐을 때 기준인 거고, 그 다음에 장악형의 기준에서도 거래가 터지면서 장악 확인형까지. 아쉬운 거는 하여간은 이 꼬리 부분이죠. 그럼 왜 달리냐면은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뭐 변동성 부분에 누군가가 관여를 하고 있다라면 쭉 당겨주면 제일 좋은데, 올라오면 차익 실현하고 올라오면 차익 실현하고 뭐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슈가 끊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일단 뭐 유지되는 모양새인데요. 이번 달 월봉 기준에서는 이미 거래가 이만큼 실려 있다는 거예요. 이미 거래가 월등히 실려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마무리가 돼도 좀 이상할 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뭐 야 거래가 없이 올라가서 쭉 밀릴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 달까지도. 근데 추세 부분은 일주 월봉에서는 좀 더 볼 수 있다. 안 갖고 계신 분들도 일주 월봉에서 조금 보실 수 있다. 다만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가급적이면은 일주 월봉으로 보시되, 가급적이면은 주봉, 일봉 이런 기준점을 잘 잡으시고, 그리고 매매가 월등하시면 이제 분봉. 그러니까 일봉 기준에 뭐 이런 갭을 훼손을 시킨다든가, 주봉으로도 마찬가지죠. 갭을 훼손시킨다든가, 꼬리가 너무 버거울 정도로 달린다든가, 수급이 뭐 프로그램 쪽이 너무 공격적으로 나온다든가,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부분을 설정 범위를 가져가서 뭐 차익 실현이든 또 늦게 잡으셨으면 손절이든 그렇게 기준을 잡아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한일자료하고 KG ETS를 전략을 간단하게 이제 뭐 잡아드렸는데, 요 내용들을 올려드릴게요. 지금 PDF 파일로 해가지고, 그리고 고려산업 부분 뭐 이런 내용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공지사항에 사실상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 산업, 그리고 한일 사료 묶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일단은 한일 사료에 대한 동영상 15일자까지 있어요. 그 15일자 교육자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 VIP 방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VIP 방, 나머지 방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KG ETS 지금 해드렸으니까 KG ETS도 같이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장중에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 그런 내용도 같이 보시고, 추후에 이제 교육 받으신 대로 변동성 종목, 특히 변동성 종목은 빠르게 결과가 나오니까, 대형주는 이제 더디게 좀 움직이죠. 물론 뭐 거래 터지면 가파르게 움직임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서 KG ETS나 변동성 종목의 경우는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의 경우에만 설정을 잡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 캔들 부분 충분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캔들 유튜브에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형 또 교수형 변형형에 대한 부분 그렇게 해서 보시면 장학형을 제대로 배우신 분들이라면은 여기서 14,000원대에서부터 그죠? 14,000원, 15,000원에서부터 또 샛별형 16,000원에서부터 전부 다 패턴으로 여러분들 수익 범위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남들보다 좀 일찍 배우셨으면 되는 거죠. LG노텍 저런 수익 범위들을 이제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방송 중에 우리가 라이브 방송 중에 이제 동영상 녹화해서 시황 올려드렸는데 2020년 3월달 코로나19 때 그때 기준에서 V자형 반등이 나온 그 시점하고 비슷하게 인식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개장 전 상한가 따라잡기 종목의 기준에 하이닉스 월봉 기준에서 이렇게 보세요. 지금 시장 지수로 기준을 잡으면 하이닉스 주가가 7만 원대 초반에 놓여져 있어야 돼요. 7만 원대 중반.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은 2015년 말 종가 대비해서 지금까지 흐름이 20% 전후 수준. 하이닉스는 일단 어찌됐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지면 시장 대비해서 한 10배 수준 올라와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미끄러지긴 했지만 시장 지수가 2018년도 꺾여 내려올 때 그때 수준 범위 혹은 2020년도 코로나19 이후에 형성되어 있는 범위 SK 하이닉스의 주가 범위 그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요.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7만 원대 중반 정도 수준까지. 덜 밀린 거는 어찌됐건 덜 밀려 있는 거는 실적입니다. 뭐 반도체 디램의 정점 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난해에도 똑같은 6월부터 8월까지 또 10월까지 그렇게 되면서 주가를 이렇게 박살을 내놨는데 결국은 뚜껑을 열어보니 무슨 소리야 무슨 정점이야가 됐죠. 근데 반도체 디램 가격에 정점이 형성될 정도면 다른 산업 다 무너져야죠. 그죠? 그리고 실적이 되는 쪽이 제일 늦게 무너지고 제일 빠르게 돌릴 수밖에 없죠. 하이닉스 편입 관점입니다. 유지 관점이고요. 기아의 경우도 낙폭이 굉장히 심화돼 있다. 이거 뭐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냐. 시장 때문에 그래요. 가장 강한 시장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실적이 뒷받침돼서 편입 관점. 또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 코스닥 1위입니다. 끊임없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화요일장에도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정확하게 상승삼각형 패턴이에요. 결론적으로 요 차트 부분을 계속 그려드렸단 말이에요. 계속 이제 지금 고점을 넘기는 상태에서의 흐름인 거고 서양식 패턴 분석은 이제 교육을 해드린 지가 한 7년 8년 됐는데 안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지극히 이제 주관적인 분석 범위거든요, 사실. 그럼 이제 요자락의 흐름이 뭐라 그랬어요? 대주주의 주가 조작이 아니에요. 주가 조작이 아니고 내부 정보 가지고 부당이익을 취한 거. 그래서 이제 조정받던 시기에 급락을 했는데 그 부분은 펀더멘탈 훼손이 아니기 때문에 돌린다의 기준인 거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시가총액 1위로서의 프리미엄 시장이 개선되면은 결론적으로 시장이 개선되면 인덱스 상품에서 가장 먼저 유입될 수 있는 쪽이 이쪽입니다. 그죠? 그리고 무상증자가 있기 때문에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 지금 뭐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하죠. 특히 이제 그 2차 전지주들이 그래요. 향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야간 방송 8시에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리고 일요일 날 9시고요. 그렇게 돼 있고
방송은 박성재 TV 7시 아침 7시부터 7시 50분. 이데일리는 박영 대표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당분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비엠도 편입 관점입니다. 시장 대비 월등하죠 지금. OCI도 고점 찍고 그 좀 미끄러지긴 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지난주 말에, 지난주 후반에. 근데 지금 PER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에, 미국의 민주당 쪽 정책에 연동돼 있고, 주봉상의 흐름에서 이제 그 17일까지 기준에 아쉽지만, 음봉인 게 아쉽지만은 그래도 거래를 수반하고 있다,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거래가 제대로 터지고 움직임이 지속되는 거는 최근의 흐름이다. 수급 범위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수급으로 따졌을 때 사실상 지금이 바닥 위치에 놓여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자락의 주가 지수는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깨져 내려온 거고, 똑같은 수급에서 많이 깨졌기 때문에 사실은 종목의 주가도 깨져야 되는데, 그죠? 똑같은 수급 범위라면은 지수가 깨져 있기 때문에 종목이 깨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강하다는 거고, 상승장악 확인형 변형형의 기준에서의 흐름에 수급이 유입되면서 또 거래가 터지면서 흐름입니다. 여기서 거래를 실어준 전소구형이 지금 일단 주봉에서는 생성이 됐어요. 요 흐름은 거래를 수반하고 들어올릴 수 있는 기준으로 좀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OCI, 그래서 OCI 부분에 이게 이중으로 지금 자료가 들어갔는데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시고, 수급 범위도 긍정적으로 놓고 보시는 걸로, 그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면 한국항공우주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다만 이제 누리호 변동성 때문에 조금 주의하고 있고, 조금 이제 한 발짝 뒤에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를 계속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강세를 띌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여기도 이제 주봉상으로는 전소구형인데 돌려야죠. 요 수급범위란 말이에요. 요 수급범위. 이게 12월 21일부터 13% 매집이에요. 13%면은 12월 21일 이후에 1, 2, 3, 4, 5,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매집이 된 거예요. 상반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률을 형성한 게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실적이 좋으냐? 아니요. 실적이 뭐 폴란드 쪽에서 뭐 수주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좀 기대 요인은 있지만 저평가 상태냐?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사느냐?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미국 쪽의 용인, 우주 산업을 하고 싶은데, 우주 산업을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만들 수 있다라는 기술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장거리 미사일. 그 부분을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오고 오케이 개발해도 돼요. 그렇게 되면서 정책이 바뀌죠. 정책 수혜주로. 방산 쪽의 실적 개선도 있지만 정책 수혜주로. 누리호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맥락이 될 수도 있는데, 누리호 발사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이 나온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누적 수급이 누리호 발사 때문에 매집한 수급이 아니잖아요. 시가총액 소형주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6월 3일입니다. 6월 3일이고 그 이후에 월등히 더 매집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런 2007년도 매집 자료들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9,700만 주짜리 종목이 이렇게 1,270만 주, 어마어마하죠. 13% 쌍끌이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률, 금액 기준으로는 4위, 매집 4위, 43,000원 수준이 매수 평균 단가. 주봉으로 버거우시면 시장 대비 월등히 세고 버겁다, 이거 조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러면 연봉 기준으로 보시고요. 월봉 기준에서는 장악형이 떠 있는 이후의 흐름입니다. 연봉.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10%의 매집이 돼 있어요. 3천만 주짜리 종목인데 얘는 10%를 얼마큼 또 짧은 구간에 매수를 했느냐?
3월 28일부터 10%를 매집했어요. 3월 28일부터. 그리고 이제 그 일봉의 기준인데 굉장히 단기간에 탄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20%, 지난주에만. 장악형 뜨고 나서 15%. 장악형 뜨고 나서. 매집은 얼마큼이요? 3천만 주짜리에 310만 주니까 10% 이상. 매수 평균 단가 52,000원.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탄력을 받는 거예요. 거래를 수반하고. 지난주에 굉장히 그 대단한 흐름이 나온 겁니다. 어차피 외국 기관 쌍끌이거든요. 장악형이 떴고 이렇게. 저 장악형이 뜬 자리가 52,000원 수준. 그리고 고점이 6만 원대를 훌쩍 넘겼어요. 4거래일 뭐 이런 거래일 만에 올라온 게 지금 이 장의 20% 수준. 장악형 하나만 제대로 배워도 아까 올려드린 그 자료만 받아도. 화요일 어떻게 돼요? 화요일도 수급이 갑자기 변화될 일은 없고 장악형 패턴의 앞전 고점 라인들의 신고가 랠리 충분할 수 있다. 그리고 매각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불거져요. 코스모 그룹주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슈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LG화학 부분은 무조건적인 편입의 기준이 잡혀야죠. 이거는 개장적 거래량, 개장 초 거래량 또 장중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자료 부분 올려드린 거예요. 요거는 동영상 참조하시면 되겠고, 요것도 나중에 올려드리죠. 뭐 LG화학에 대해서 지금 올려드릴게요. LG화학 지금 혹시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올려주실 수 있으면 LG화학 좀 올려주세요. 요 광고쟁이 아주 이거. 아이고 광고쟁이가 막 심어져 있던 광고쟁이네. 박예진이. 식사 가셨나? 아니면 퇴근하셨나? 일단은 광고 지웠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아마 퇴근하셨나? 퇴근하셨나요? 없나요? 다 가셨나? 계시면은 답변 좀 써주시고. 그래서 일단은 LG화학 부분도 동영상하고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조하시고 그 문자 사인하고 싹 다 올려드릴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내일 기준에 화요일 기준에 LG화학 들여다보시는 게 당연한 거고, 그죠? 시가총액이 9위에서부터 5위까지 올랐어요. 9위에서부터 5위. 지금 이 시장 상황에 저점 대비해서 30%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5위인데 저점 대비 30%. 그런데 여전히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은 완전 대바닥권에 놓여져 있는 종목으로 잡힙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LG화학 부분 자료 올려드리고, 조금 이따 올려드릴게요. 좀 이따 거는 LG화학 부분. 자, 그렇게 해서 LG화학 부분은 설명할 게 굉장히 많은데 동영상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이 동영상 자료 올려드릴 거니까 참조하시고, 내일 기준에 LG화학 그리고 월봉 일주 월봉 보시면 샛별형 뜨고 나서 32%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샛별형 뜨고 나서 32%. 대단한 거죠. 그리고 지금 추세 부분에서도 결코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일봉으로는 많이 올라왔다라는 인식을 잡으실 수가 있는데 주봉으로도 그렇게 뭐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장악형 뜨고 나서의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월봉 기준에서 이번 달에 조금만 힘내서 상승장 확인형 그리고 거래 수반해요 주기를.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7월 달에 탄력적인 거래량 수반하면서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그러니까 월봉 기준에서는 올라갈 자리가 굉장히 많죠. 진짜 이게 30% 올라온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가총액 9위에서 5위로 올라왔다는 것에 자신감 갖고요. 두 번째 종목이 에코프로 BM이고요. 위에 설명드렸고, 세 번째 종목은 OCI. 얘도 뭐 위에서 설명을 드렸던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도 위에서 바로 설명을 드렸고, KG ETS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 여러분들 선배분들 계좌 수익범인데 이런 장이 또 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 작년 5월 23일 날 가입하셔서 4개월 만에 9월 23일까지 해서 그 계좌 수익이 70%가 나셨는데 대형주에서 다 난 수익이에요. SK 바이오사이언스 26조까지 올라갈 때, 롯데 정밀화학, M게임은 소형주고, 뭐 LG전자, 또 LG 이노텍.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하셨어요. 공부를.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공부를 하셔야만 결국은 내 자산을 지켜낼 수 있다. 3월 17일 날 휴림로봇 같은 경우, 이 3월 17일 날 올려주시고 휴림로봇의 수익률이 뭐 어마어마했죠.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 지금이야 이제 뭐 휴림로봇도 흔들리고 무너지고 내려갔지만, 결론적으로 요 공부, 이러한 공부. 휴림로봇도 올려드릴게요. 휴림로봇도 아까 3월 17일 날 여러분들 선배분께서 올려주셨잖아요. 문나님이. 보시면은 1,000원대에서부터 움직여요. 간혹 이제 시장의 지수가 긍정적이고 종목이 긍정적인 상황으로 형성이 되면은, 그러면 그럴 때는 저런 식으로 올려드립니다. 문자까지 발송을 해드려요. 문자까지. 이제 동영상까지 쭉 올려드릴 텐데, 이게 다 문자 발송 범위이고, 이 부분에 불기둥 마스터님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휴림로봇에 대해서 3월 17일 날 문나님 올려주시고, 그리고 위험고지, 실적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이슈와 함께 움직입니다. 3월 25일 날 얼마? 1,405원. 1,405원. 그 다음에는요, 3월 25일 날 1,500원, 3월 28일 날 얼마요? 1,675원. 이게 4,900원까지 올라가죠. 4,900원. 뭐 어마어마하죠. 4,900원. 결론적으로 이제 이 휴림로봇 같은 경우에 4,900원까지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이제 뭐 1,000원대에서, 사실 1,000원대 종목을 뭐 어찌됐건 저 1,000원대 종목을 방안에서 공격적으로 뭐 잡아드릴 수는 없잖아요. 시가총액도 뭐 제한적이었고. 그러던 게 이제 5월 30일부터 해서는 3,800원에 시가총액도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6천억 원대까지. 그리고 이제 문자가 나갔던 기준은 이때 당시에 이제 1,000원대 보시면, 이때 당시에 보시면 2,290억이었는데 1,000원대는 이제 문자가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거고, 그나마 3,000억 넘기고 뭐 이럴 때, 2,000원대 중반 뭐 이럴 때, 그럴 때는 3,000억이라도 넘기면 그 정도에선 교육용으로 문자를 좀 한번 쏴보자, 발송할 수 있다. 또 6,000억 기준 휴림로봇, 또 KG ETS 뭐 5,000억, 6,000억, 7,000억 이럴 때 기준. 그럴 때 이제 문자를 조심스럽게 뭐 교육용으로 1% 이렇게 발송을 하는 거고요. 이런 교육이 진행이 되면서 휴림로봇의 흐름이 형성이 됐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6월 18일자 PDF 파일 올려드리는데, 거기도 이제 뭐 문자가 어마어마했죠. 46만 1,000원. 이게 60만 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32%인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부분 보시면 LG화학도 계속해요. 뭐 한 번 문자 사인 나가고 뭐 어떻게 뭐 움직임이 잘 나왔고, 그게 아니라 계속 50만 원대에도 계속, 어차피 우리 주력이었고 계속
계속 주가가 계속 고점을 향해서 올라오는 그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저런 그 얘가 비중이 우리는 최대 30%까지 설정을 합니다. 이런 쪽의 비중 30%를 갖고 있는 쪽에 강세가 연출이 돼야만 그래야만 자신감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SK 하이닉스도 많이 깨져 있어요. 근데 SK 하이닉스 또 LG화학 얘네들의 비중을 고르게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나마 버틸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 10월 이후에 SK 하이닉스, 그럼 작년 10월 이후에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러면서 얘도 많이 미끄러졌어요. 시장 하락률보다 조금 더 미끄러졌어요. 조금 더예요. 많이 밀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아가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그 파워까지 겹치면서 시장 하락률보다 조금 더 밀렸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월봉이 월등하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10에서 미끄러지질 않아요. 그리고 LG화학 부분이 시가총액 9위까지 올라온 거죠.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저기를 안 해놓으셨네. 원래는 이제 그 방송에서 쓰지 않더라도 상승률 상위 종목 그 기준을 잡아놓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률 상위 종목, 거래대금 상위 종목 이게 그날 지나면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이제 그 교육 종목, 교육 기준 잡을 때 우리는 이제 거래대금 상위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 보시면 삼성전자가 1위였고 그다음에 저기죠. 시가총액 상위 부분을 놓고 봐야죠. 종목 검색에 방송 오디오가 겹치나요? 다른 분들은 안 겹치시는데 이성섭 선생님께서 겹치시는 것 같은데 이성섭 선생님께서 다른 걸 키셨나 봐요. 다른 분들은 겹친다는 말씀이 지금 없으시거든요. 자, 시가총액 상위 1위가 뭐 그대로 부동의 삼성전자죠. 이건 바뀔래야 바뀔 수가 없는 기준이고 LG에너솔루션도 당분간은 뭐 2위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하이닉스가 자력으로 2위 자리를 올라와야죠. 왜냐면 뭐 실적을 기준 잡을 때 뭐 상상을 초월하니까 LG에너솔루션하고 이제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12의 변동은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4위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5위가 LG화학인데 여기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안 밀리는 이유는 실적은 실적 대비 너무 과도해요. 녹화 방송하고 지금 라이브 방송이 겹쳐져 있나요? 잠시만요. 유튜브 쪽에서 일단 그런 말씀이 전혀 없으셨는데 유튜브 쪽에 계신 분들이 지금 그렇게 있으신 건가요? 다른 분들은 말씀이 없으셔서 잠시만요. 어떤 그 종목군들 일부 시간 때 말씀드렸던 그 종목군들 안 겹쳐요. 안 겹치는데 이성섭 선생님께서 약간 오류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하여간에 어찌됐든 지금 기준에서 거래대금 시가총액 4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여기는 실적이 제한적입니다. 펀더멘탈이 굉장히 좀 과도하게 형성돼 있어요. 근데 유통 물량이 없으니까 주요 주주가 80%에 외국인이 10%인데 뭐 유통 물량이 없어요. 삼성 SDI하고 LG화학의 시가총액 격차가 별로 안 나요. 네이버까지 해서. 근데 사실상은 LG화학이 월등히 시가총액이 높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삼성 SDI가 낮아질 필요가 없이 LG화학이 최소 시가총액 60조까지는 형성돼야 돼요. 최소.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당연히 네이버나 SDI보다는 위에 놓여져 있어야 돼요. 시가총액, 실적이나 모든 면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기아가 시가총액이 자연스럽게 9위, 8위 이렇게 올라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IT, 누가 뭐라고 해도 IT 절반 이상을 IT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하이닉스 쪽으로 우리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제 LG 화학을 설정을 꽉꽉 채우고 있는 상황이고, 최대 비중은 30%까지.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기아를 좀 집중적으로 편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이닉스, LG화학, 기아 요 기준에 IT 비중을 가장 높게, 그리고 LG화학, 기아 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종목이 지금까지 최근 들어서 형성이 돼 있었다면, 일단은 LG화학의 강세 때문에, 또 기아의 3월 이후의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기아의 3월 저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강세이기 때문에 계좌 부분이 그나마도 시장 대비해서는 월등하게 방어가 돼 있을 거예요. 나머지 이제 수익 종목 그리고 변동성 종목에서 나머지 부분을 좀 잘 잡아내고 대처를 하면은 무리가 없는. 자, 다시금 설명을 드립니다. 어려운 장세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강연회 부분은 다시금 설명드리지만은, 강연회 이제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연회 쪽의 기준에 25일 날 강연회가 오프라인, 마지막 오프라인 강연회가 될 수 있어요. 당분간의 기준에 2대1의 초청 강연회가 이제 마무리 단계라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선착순 100분께는 특급 자료 드리는데, 일단 중요한 게 이제 자료 부분도 자료고, 또 도서도 뭐 통으로 드릴 텐데, 도서도 도서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강연에 오시는 분들께는 우리가 개장초 그 종목군들 설정하는 그 종목군들을 별도로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계속 문자로 발송을 해서 개장 전 공략주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 강연에 참여하셔서 포트폴리오 구성 잡으시고 변동성 종목 잡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AS도 3부 시간에 진단도 받으시고, 일주일 동안에 강연회 이후에 일주일 동안에 내일장 공략주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잡으시고, 그리고 그날은 이제 이벤트를 조금씩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회원가입 이벤트 좀 해드릴 거고,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에 투매보다는 가져가셔서 돌려지는 흐름에서 수익을 갖고 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여러분들도 지금 뭐 전체 정리해서 현금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신 경우라고 한다면 함께 움직이셔서 코로나19 때처럼 V자형 탄력이 나올 때 고수익 범위 가져가십시오. VIP 방송이 지금 이제 154만 원으로 좀 조절을 해드렸어요. 굉장히 많이 조절을 해드린 건데, 일단 VOD가 발매가 됐기 때문에 그 VOD를 사시는 분들은 88만 원에 VOD 28강 하고 VIP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한 달 권한을 드리고, 내일 16시에 다시 인상이 돼요. 그렇게 해서 정상 가격 154만 원까지 올라갈 겁니다. 금요일까지는 다 올라가요. 하루에 99, 그다음 110, 132, 154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전에 이제 VOD 구입하셔서 1개월 VIP 방에 오셔서 문자, 카톡 다 받으셔서 이번 기회에 원금 회복하시고 수익 내시고, 그리고 요거 우스운 것 같지만 9개월 만에 다시 녹화해 드린 거예요. 28강입니다. 지금 녹화되어 있는 거 25강, 그다음 3강을 날짜를 다시 재지정해서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제를 하시면 되겠어요. 전화 번호 왼쪽에 나와 있으니까 요것도 지나고 나서 나 할인해 주세요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불기둥 마스터님, 아까 이제 변동성 종목 보면은 전부 불기둥 마스터님이 장중에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변동성 종목 잡아내 드리죠. 한일사료, 뭐 KG ETS 이런 종목을 전부 이제 불기둥 마스터, 뭐 노터스 6일 연속 상한가 뭐 이런 기준도 1+1으로 진행을 해드리니까, 요거는 이제 강연에 지나면 다시
1개월로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2+1으로 수정이 되니까 요것도 참조하셔서 전화하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 돼요. 어찌됐건 그 강연의 부분에서 좀 많은 걸 가져가십시오. 많은 걸. 아, 유튜브에서 겹치시나요?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겹친대요. 잠깐만요. 제가 또 들어볼게요. 응? 주린열공 선생님 가온칩스 슈림 노봇 수익 인증. 그러나서 우리 직원분들은 이제 다 가만히 안 두고 어쩐지 접속 인원이 없더라고. 잠시만요. 잠시만.